카타르 월드컵 H조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맨 처음 맞붙어야 하는 우루과이. 우리만큼이나 우루과이 언론도 우리 대표팀에 대해 분석하느라 바쁜데요. 그런데 손흥민이랑 김민재, 이강인 등 우리가 대표팀 핵심으로 생각하는 선수가 아닌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선수를 비중 있게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체 누구길래 우루과이 언론에서 눈여겨본 걸까요? 이 영상을 보신다면 4년 뒤가 더 기대되실 겁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의 우루과이판은 16일 손흥민 외에도 우루과이의 위협이 될 수 있는 한국 선수라는 주제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소개했습니다. 모두가 예상했던 것처럼 김민재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190cm의 장신 센터백에 이번 시즌 SSC 나폴리에서 15경기 중 14경기를 소화한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 중 한 명이라 평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개된 선수는 우리 대표팀의 황희찬. ESPN 우루과이 측은 그를 손흥민의 주된 파트너라며 빠르고 파워풀하며 아주 높은 기동력을 자랑한다고 소개했는데요. 그러면서 오스트리아의 레드불 잘츠부르크에서 시작해 폭넓은 유럽 축구를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도 황희찬은 잘츠부르크는 물론 독일 2부 리그의 함부르크 SV, 분데스리가의 RB 라이프치히 등을 거쳐 현재의 울버햄튼까지 여러 리그에서 다양한 상대들과 실력을 겨뤘는데요. 잘츠부르크 시절 챔피언스리그에서 반 다이크를 제껴버리는 등 결정적인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왔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듯합니다. 황희찬이 뛰는 울버햄튼은 황희찬 외에 다른 한국인 선수들에게도 관심을 보인 바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강인입니다. 작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이강인이 발렌시아 CF를 떠나려 할 때부터 영입을 추진했고 이후로도 꾸준히 영입을 추진했는데요. 그 사이 이강인이 새 소속팀인 RCD 마요르카의 주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울버햄튼의 바람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게 되었지만 이강인에 대한 관심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이강인을 영입하지 못한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또 다른 한국 선수를 영입했는데요. 그가 바로 이강인을 제치고 ESPN 우루과이에서 눈여겨볼 세 번째 한국 선수로 소개한 정상빈입니다. 아마 이번 영상으로 처음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왜 우루과이에서 아직 우리에게도 잘 알려지지 않은 선수에게 관심을 주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이는 정상빈의 커리어를 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월드컵이 열린 2002년에 태어난 정상빈은 2020년,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도 전에 프로 무대를 밟은 나름 특급 유망주라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메탄고 3학년이었던 그는 여름방학 때 수원 삼성 블루윙즈 1군으로 승격했는데요. 그의 리그 경기에는 못 나왔지만 11월 22일 AFC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출전하면서 고등학생으로는 사상 최초로 아침 경기를 뛰게 되었습니다. 이런 정상빈의 잠재력을 눈여겨본 수원 삼성은 프로 계약을 체결했고 정상빈도 작년 3월 17일 자신의 첫 리그 경기에서 데뷔골을 넣으며 멋진 신고식을 했는데요. 같은 달 21일 다음 라운드 경기에서도 골을 터뜨려 팬들 사이에서 K음바페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나이에도 정상빈은 수원 삼성의 주축을 이루며 강현묵, 김태환 등 팀의 다른 어린 선수들과 함께 메탄소년단이라 불렸는데요. 메탄소년단의 명성을 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도 들었는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을 앞두고 정상빈을 대표팀에 선발했습니다. 그가 당시 대표팀에 선발됐던 선수 중 유일한 2000년대생 선수란 점에서 벤투 감독이 성장 가능성을 얼마나 높이 평가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정상빈은 그런 벤투 감독의 기대에 부응하기라도 하듯 스리랑카전에 교체 투입된 지 4분 만에 골을 넣어 첫 A매치에서 첫 골이라는 웬만해서는 맛보기 힘든 경험을 합니다. ESPN 우루과이가 정상빈을 언급하면서 강조한 것도 이 부분인데요. 한국 축구에서 지켜봐야 할 유망주 중 한 명이라면서 이 골에 대해 한국에서 최연소 A매치 득점자가 됐다며 그의 잠재력을 극찬했습니다. 칭찬은 좋은데 오게티가 있다면 ESPN 우루과이의 이 표현이 틀렸단 건데요. 현재 한국의 최연소 A매치 득점 기록은 만 18세 87일에 뉴질랜드를 상대로 골을 넣은 고종수가 갖고 있고 정상빈은 득점 당시 만 19세 69일로 역대 8위입니다. 하지만 30이 다 되거나 30이 지나서야 첫 A매치를 하는 경우도 많다는 걸 생각하면 만 19세에 그것도 첫 경기에서 골을 넣은 정상빈이 대단한 건 변함없는 사실이지요. 방탄소년단만큼 메탄소년단도 세계적으로 알려졌는지 울버햄튼은 이때부터 정상빈에 관심을 갖고 영입을 시도했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 때는 시기를 놓쳐 불발됐지만 겨울 이적 시장인 올해 1월 다시 영입 제의를 했는데요. 당시 U23 대표팀에 소집됐던 정상빈은 이적 협상을 위해 조기 귀국했고 1월 29일 울버햄튼 이적 오피셜이 발표됐습니다. 이쯤에서 의문을 제기하실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미 올해 초 울버햄튼에 입단했다는 정상빈은 왜 지금까지 콧배기도 안 보이는가? 그럴 만도 한 게 이적 후 곧바로 스위스의 그라스호퍼 추리히로 임대를 가 현재까지 거기에서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적하자마자 잉글랜드 안에 다른 팀도 아니고 왜 스위스로 가냐고 하실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요. EPL에서 뛰기 위해서는 취업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빈은 손흥민이나 황희찬과 달리 유럽의 다른 리그를 거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거액의 이적료로 영입된 것도 아니라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선 일종의 자격 증명이 필요한 건데요. 이를 위해 스위스로 임대를 보내 실적을 쌓게 하는 겁니다. 최근 브라이트 호브 알비온에서 활약해 주목받고 있는 일본의 미토마 카오루가 지난 시즌에는 벨기에에서 뛰었던 것도 이 때문이었지요. 그러니 이상하게 보실 것 없습니다. 아쉽게도 정상빈은 발목 부상 등으로 인해 이번 시즌에는 현재까지 모든 대회를 통틀어 3경기밖에 뛰지 못했는데요. 이번 월드컵 대표에 정상빈이 뽑히지 않은 것도 명단 발표 시점 부상 회복이 덜 되었던 탓이 큽니다. 부상을 털고 일어나 옆 나라에서 큰 활약을 하고 EPL에 입성한 선배 황희찬처럼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상빈처럼 이번 월드컵 대표팀에는 뽑히지 못했지만 해외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선수가 또 한 명 있는데요. 이 선수의 경우 무려 소속팀 감독이 왜 월드컵에 뽑힐 기회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바로 벨기에의 KAANT에서 뛰고 있는 홍현석인데요. 정상빈과 달리 K리그에서 뛰지 않고 유럽으로 건너간 케이스라 올해 들어서야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홍현석도 정상빈처럼 우리나라 유스 시스템에서 큰 선수지만 고등학교 졸업 후 입단한 울산 현대의 정책에 따라 유럽팀들에 임대되었는데요. 독일 3부 리그와 오스트리아 2부 리그에 임대됐을 때 좋은 모습을 보인 그는 오스트리아에 임대됐을 때 뛴 FC 유니오즈의 모 구단인 라스크, 린츠에 2020년 여름 이적했습니다. 유니오즈에서 한 시즌 더 임대로 뛴 홍현석은 지난 시즌 라스크에서 주전으로 뛰며 리그에서만 5도움을 기록하는 등 전 대회에서 한 골 8도움을 기록해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힘입어 지난 시즌 벨기에컵 우승팀인 KAANT로 이번 여름 이적했습니다. 벨기에 리그는 12팀밖에 안 뛰는 오스트리아 리그와 달리 18팀이 뛰는 훨씬 규모가 큰 곳인데요. 그뿐만 아니라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소리그 출신의 유망한 선수들이 뛰는 일종의 쇼케이스 역할을 하는 리그기도 해 여기에서의 활약은 곧 빅리그 진출로 이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홍현석은 그런 벨기에 리그에서 현재까지 4골 2도움으로 팀 내 득점 2위를 기록하는 등 이적 후 반 시즌도 지나지 않았음에도 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특히 지난달에는 리그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등 총 9경기에 출전해 3골 1도움을 기록해 팀이 선정한 이달의 선수와 이달의 골에 선정됐습니다. 더군다나 홍현석이 이번 시즌 현재까지 기록한 골들 중에는 원더골이 많아 축구 팬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벨기에 리그 데뷔골부터 동료 선수가 올려준 크로스를 오버헤드킥으로 마무리한 거고 11라운드에서 웨펜을 상대로 넣은 두 번째 골은 무려 3명의 선수를 제치고 넣어 메시를 연상케 했습니다. 메시가 벨기에에 출장 온 걸로 보이는 이 골이 10월 이달의 골에 선정된 건데요. 그런 활약을 곁에서 지켜봤으니 헤인 반 헤즈브록 감독이 왜 홍현석이 월드컵에 뽑힐 기회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반 헤즈브록 감독만 아니라 국내 축구 팬 중에도 홍현석이 월드컵 대표에 뽑히길 바란 이들이 여러 있었는데요. 이는 앞서 보여드린 개인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 포지션에서 여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여서입니다. 홍현석은 일반적으로 미드필더로 분류되지만 이번 시즌만 봐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많이 나왔고 수비형 미드필더나 최전방, 측면 공격수로 나온 경기도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오스트리아 시절에는 측면 수비수로 뛴 적도 있을 정도로 현 대표팀의 이재성같이 어디에 박아도 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오스트리아와 벨기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홍현석이지만 아직까지 성인 대표팀에는 뽑힌 적이 없는데요. 그의 말대로 그가 뛸 수 있는 자리에 이재성이나 정우영, 황인범 등 이미 경쟁력이 입증된 선수들이 있는 탓이 큽니다. 하지만 U23 등 연령별 대표에서는 여러 차례 경기를 뛰었고 그때마다 도움을 기록하기도 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나이 때문에 내년 아시안게임에서는 와일드카드로 나와야 될 가능성이 크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페이스만 유지한다면 충분히 뽑힐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보신 바와 같이 정상빈이나 홍현석 등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내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젊은 선수들이 여러 있는데요. 이들이 기대한 대로만 성장한다면 4년 뒤 손흥민의 마지막 월드컵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될 겁니다.